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의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저녁 2018년도 5월 28일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하노이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벌써 저녁 많이 드셨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네. 일본 얘기 꺼내면 좀 예민한 문제죠. 한국에 계신 분도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일본의 영향력에 대하여 동남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특히 베트남의 영향력에 대하여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살다 보면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또 그 점에 대하여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뉴스는 그 여기 베트남의 대통령인 미스터 짠 다이꽝, 아마 발음이 맞을 거예요. 짠 다이꽝. 제가 이렇게 성조는 베트남은 육성이거든요. 육성조인데 제가 베트남을 못 배웠습니다. 아직 바빠서. 그래서 제가 그 발음은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어쨌든 베트남 대통령 부부가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꽤 오래 가는군요. 그래서 벌써 베트남과 일본 간의 국교 맺은 것이 벌써 45년째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국이죠. 바다로 진출하는 민족이죠. 섬나라다 보니까 특히 인도 차이나 지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그러니까는 인도 차이나 지역에 굉장히 입김이 여전히 센 나라입니다. 강국이죠. 강국입니다. 제가 베트남 살면은 일본이 강국이라는 것을, 선진국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에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베트남에 나와 있는 대사입니다. 미스터 우메다 씨네요. 그래서 하여간에 보면은 일단 입에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러한 바이래터럴한 Maritime Security Collaboration을 특히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다, Maritime Security, 해양의 이 바다에 있어서의 어떤 이 안전에 대한 협력, 양측 협력 문제를 강화하자. 특히 일본과 베트남,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죠? 인도와 인도 태평양 전략, 프리 트레이드, 일종의 인도와 태평양을 묶는 그러한 얼라이언스, 경제적인 공동체에 특히 베트남이 과 일본이 더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이 여기에 배제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걸로 제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여기에 한국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고 일본이 더욱더 베트남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배탈을 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하고 우려가 됩니다. 특히 또 이 바다에서의 밀리터리 베슬, 이제 밀리터리 베슬 뭡니까? 군함들이죠. 군함과 사이버 시큐리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보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또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베트남 하노이에 보면은 베트남의 1등 투자국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1등 투자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인데요. 베트남 1등 투자국이 한국이에요. 2등이 일본입니다. 2등이 일본.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대접받는 걸 보면은요, 그 의외로 일본이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이 1등 투자국인데 일본이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좀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합니다. 좀 더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좀 더 투자 방식이 이렇게 좀 조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여기서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그 민과 관이 협력이 잘 됩니다. 일본 정부가 투자해 줄 때 그 민간 회사와 잘 이렇게 협력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베트남에 투자할 때 민간하고 협력이 잘 안 됩니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투자 효과도 적고 엉뚱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트남 측에서 볼 때 한국 측에서 투자해 주는 것이 그 효율이 투자 금액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에 무상 원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 협력 뭐 차와 무상 원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이 베트남에서 원하는 그런 진짜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적시적소에 짝짝 해주는 것도 있겠으나 그런 것은 일본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훨씬 잘합니다. 한국이 엉뚱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유는 뭐 너무 센서티브한 이슈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엉뚱한 투자를 하고 또 일본은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해주는 대신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그 많은 그 투자에 따라오는 베너피스들 이익을 일본 기업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환경 조성을 해주는데 비하여 한국은 민간과 정부 협력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한 과실을 혜택을 베트남 정부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민간 기업이 받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 여기서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좀 더 대접을 받죠. 참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군사적으로 그래서 군사적으로 일본이 베트남과 가까워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점, 약간은 그런 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이 매우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야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그 베트남인에 대한 여기가 그 이 훈련,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약하거든요. 베트남이 무슨 교육,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이쪽이가 베트남이 약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많이 미달이 돼요. 보건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간호사 교육이라든지 테크니션 교육, 특히 물리치료사 이런 건 물리치료사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아예 대학에 과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자는 굉장히 많고 수요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베트남의 이러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 개혁을 위하여 또 어떤 그 인력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인력들을 개선해 주니까 교육 훈련해 주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개선이 될 게 아니냐,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통하여 일본이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베트남의 인력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굉장히 이권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인들이 야같다, 참 잘 파고든다, 부럽다, 우리 한국도 좀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입에 착착 달라붙게 얘기하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보면은 약 26만 명의 베트남 그 사람들이 일본에 살죠. 한국에도 베트남인들 많이 살죠. 그래서 일본의 그 고령화 사회에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많은데, 일본 고령화 사회에 문제가 많은데, 젊은 베트남인들이 와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굉장히 요점을 잘 짚어서 입에 짝짝 붙는 얘기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힘이 아닌가. 우리가 일본을 단순히 이렇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거 배웠으면 싶습니다. 배워서 남줍니까? 좋은 거 배워야지. 베트남에서는 일본인은 존경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그런 편이에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별로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일본인들의 이런 걸 잘하고 또 조직적이고, 일본인들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거든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요, 요즘 경기가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노이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